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야옹. 그러자, 누구나 빠르게 난건 다르게 반찬을 제공하는 남자, 어반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친자 불일치에 대한, 야, 오늘도 좀 빡시다, 그지? 제목만 봐도 굉장히 빡신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내가 옛날에 한번 지나가면서 한 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공교롭게도 얼마 전에 제 라방에서 이 이야기가 또 나왔어요. 그러면서, 친자 확인 불일치율이 1위인 대한민국에서 친자 확인을 해야 되겠다, 자기는. 이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거든.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논쟁이 좀 벌어졌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번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반찬은 친자 확인 불일치 1위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한 번 더 해봤다, 씨. 할 게 없어가지고. 우선은요, 최근 제 라방에 있었던 일이에요. 아직도 이름도 기억난다. 닌자 거북이라는 사람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어반이 형, 대한민국 친자 불일치율 1위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나라에서 친자 확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는 결혼하면 제 와이프한테 친자 확인 검사를 해야겠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래서, 난리가 났지. 난리가 난 게 아니라, 나도 순간 깜짝 놀래갖고, 사장님, 그 이야기하면 죽대요, 진짜. 사장님이 그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에 결혼은커녕 연애에서도 배제당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왜 그런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좀 그 경직된 사람들처럼 보인다고. 심각하게 상처받은 사람처럼 보이게 되면 굳이 이 사람과 연애를 해야 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고. 만약에 거북이님도 밖에 나가서 여자가 여자라서 손해보는 것 같아요. 막 이러면서 기울어진 운동장이 말이에요. 이러면 그냥 그 사람에 대한 호감이 싹 증발하지 않겠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그거랑 그게 어떻게 똑같은데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확히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 저는 제가 책임을 지는 거에 대해 가지고 이 정도는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길래 내가 그게 아니라고 갑자기 비용신에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미디어라는 게 이게 좀 안타까운 게 그런 거 같아. 이게 말이라는 게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르잖아. 근데 좀 이거를 좀 비틀어 놨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공포심이 실제로 공포스러운 경우도 있고 근데 그 공포가 과장된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 그래서 내가 느끼기에 이거는 두 번째에 해당된단 말이야. 실제 여러분이 느낄 수 있는 공포에서 더 과장됐다는 거의 느낌이지. 그래서 물론 뭐 이제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스탑러커를 만날 확률이 어떻게 될까 해서 두려워하는 건 그거는 정당한 공포라고 생각해. 난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거는 무설만 하단 말이야 솔직히. 근데 친자 확인 불일치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는 이게 조금 오버스럽다 느낀 게 왜 그러냐면 우선은 언론에서 좀 많이 오버스럽게 나온 거 있는 것 같아. 그래서 헤드라인만 보면 겁나 무섭거든. 친자 확인 불일치 국가 1위 한국 40.05, 2위 스페인 29.90 이런 식으로 나온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진짜 어디서 나온 건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돌아다니는 인터넷 자료를 보게 되면 2018년 기준으로 한국이 40.05가 나왔고 2위가 스페인 29.9 나왔고 세 번째가 뉴질랜드 나왔고 네 번째가 중국이 나왔어. 근데 되게 신기한 게 1위, 2위, 3위 전부 다 빰이 강국이야 실제로. 한국도 빰이 강국이고 스페인도 유럽 중에서는 굉장히 그 강성 노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럽 중에서도 그 빰이 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가 몇 군데 있거든. 그러니까 가장 선진화된 빰이는 프랑스라고 보면 돼. 근데 프랑스 빰이는 약간 좀 결이 조금 다른 느낌이 있고 실존주의 빰이라고 해갖고 있거든. 약간 좀 현실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범위의 빰이를 주장을 합니다. 프랑스 쪽 빰이는 실제로 들어보면 그래. 내 경험상으로는 그렇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게 날치겠지만 나중에 한번 실제로 봐봐. 설명하자면 너무 기니까. 그리고 뉴질랜드는 굉장히 유명하지, 그지? 우리는 뉴질랜드 이러면 처녀들만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고 약간 이런 식으로 쭈루루루루루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 40.5라는 숫자가 너무 높잖아. 너무 말도 안 되게 무서워가지고 사람들이 여기에 쪼는 것 같은데 근데 뭐 실제로 이게 굳이 40.5가 아니더라도 옛날에도 근데 이게 2012년, 2013년만 해도 의뢰 건수가 엄청 많았거든. 12년만 1년에 막 몇만 건씩 나와. 근데 그 몇만 건씩 되는 건수에서도 2012년, 2013년에도 30%가 친자가 아닌 것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좀 문제가 되고 공론화가 된 적이 있었고 그리고 여기에 사람들이 더 울분을 토하는 거는 한국인 1000명에게 친자 확인을 제도적으로 막아야 된다가 62%가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더 빡친 거란 말이야.
남자한테는 이렇게 재앙적인 게 없거든. 올빼미, 내 올빼미, 뻐꾸기 새끼만큼 절망적인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모든 컴에서 난리가 났었어. 그래서 금지 자유로 투표할 게 아니라 오히려 의무화를 하자고. 그래서 병원에서 애 바뀌는 경우도 있으니까 의무로 검사하면 부부간에 미묘한 기류가 흐를 필요도 없고 온통 장천품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차라리 이러면 나을 수도 있겠어. 그리고 친자 확인을 제대로 막은 거는 양심 없으면 너무 없다. 젤리는 짓 하고 다니는 리언들이 발광 랄지를 트고 트주의 지보식 공감을 찔리지 않을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 굉장히 많았는데 근데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숫자를 볼 때 이 40을 보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40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왔냐면 저거 앞만 봐도 이거 내 새끼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그 느낌에서 나온 거잖아. 내 새끼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신청한 사람들 중에서 나온 40이란 말이야. 그래서 전체 모수를 봤을 때 친자 불일치율은요 보통 2% 내외로 나옵니다. 이거는 외국에서 실제로 한 적이 있어. 그래서 방금 전 나왔던 그 40%의 확률을 보는 게 아니라 의심이 가는 사람이 조사해서 40% 나온 걸 본 게 아니라 이걸 100분율로 봤을 때 100명 중 몇 명이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는가 이런 거지 같은 상황이 오게 되는가를 했을 때 그 확률이 이제 2% 내외입니다. 물론 이거를 남자의 지위가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가정을 하면 이게 거의 30%까지 올라간대. 실제로, 이건 되게 안타깝지. 이건 되게 안타까운 결론인데. 근데 늘상 말하지만, 남자는 증명하는 존재라고 하잖아. 외국에 가봐. 야, 인도 애들도, no money, no honey. 진짜 그래. 진짜 그런다니까. 그 인도 애들도 no money, no honey. 진짜 그래. 나 인도 애랑 나 친하게 지내는 애 있어서 알아. 가간이라고. 내 유튜브 오래 본 사람은 가간 기억할 거다, 알았지? 나한테 돈 띄워먹고 가네요. 근데, 여튼 간에. 여튼, 그래서 내가 얘기하고자 한 건 그거였어. 우리가 좀 역시사지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 당신한테는 그 거북이님은 그게 본인의 권리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기본적으로 인간과의 관계는 신뢰로 엮어지게 되는 거잖아. 그게 친구든 맞잖아. 친구든 연인이든 부모든 간에 신뢰로 엮어지게 되는 건데 근데 이 여러분이 그 말을 의심하는 순간 그러니까 이 98%가 아니라 그 2%에 여러분이 집중하는 순간에 그 사람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거와 똑같은 거야. 그래서 나도 내가 생각을 해봤거든. 그래서 솔직히 나는 입장 바꿔갖고 만약에 그 남녀 전도 이게 돼가지고 내가 출산을 해야 된다고 가정을 했고 얘가 나한테 난자를 쌌어. 그리고 내가 정자로 수정해서 내가 애를 낳았는데 내 와이프가 만약에 오빠 내가 뭐 딴 게 아니라 그냥 더 잘할 테니까 친자 검사 한번 하기만 하면 안 돼. 그러면 나는 바로 꺼지라고 한다고 나는 야! 이게 내 혼자 길 때가 너 꺼지라고 그냥 내 인생 그냥 사라지라고 난 되게 격분해가지고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인간의 명예랑도 관계된 부분이란 말이야. 그리고 여자한테도 여자들의 명예라는 게 있단 말이야. 가장 큰 명예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뭐 지금 와서는 뭐 모성이란 게 많이 사라졌긴 하지만 근데 진짜 말 그대로 널 사랑해서 결혼한 남자가 내 애인지도 아닌지도 믿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면 결혼을 왜 할 거며 그리고 그 얘기를 꺼낸 순간 그 사람은 뭐가 되는 거냐는 거지 진짜 말 그대로 이까지 생각해 본 적이 있냐라고 얘기하니까 어반이 형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마치 이 내용은 82년 김지영이랑 똑같은 내용이지. 82년 김지영 내가 말하잖아. 김지영에 일어난 내용은 커피로 시작해서 커피로 끝나는데 우리 일상에서 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내용이야. 대신에 스탑로커는 난 진짜 많이 봤거든. 여러분 주변에도 있단 말이야. 근데 사람들은 백지영에서 일어난 일들이 그 여자들이 분노했던 건 온 세상에 다 일어난 일인 줄 알잖아. 지영이가 했던 커피로 인한 굴욕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독박 막 시집살이 하고 그지 막 와갖고 이제 공유 여동생만 놀고 자빠져 있는데 혼자는 막 전부 치고 있고 일가족들은 전부 다 놀고 있고 이런 상황이 어딘가에 있겠지. 근데 난 내 주변에서 본 적이 없는데 근데 그게 전부 다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거야. 마찬가지로 친자불일치라는 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2%에서 일어나는 이런 건데 근데 그게 우리 일상에서 40%의 남자들이 겪고 있는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일어난 일이니까 이게 뭐가 다르냐고 야새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갖고 결국에는 그 사람이 납득했는지 안 납득했는지 모르는데 난 약간 격앙되다가 이제 말이 안 통하고 난 임펠다운을 보내니까 그래서 납득한 척을 한 걸 수도 있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그런 것 같아. 나는 그런 사람과의 관계 신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나는 지금 와서 보면 내 친구 중에 결혼이 부러운 애들 중에 하나가 나는 덕무가 좀 많이 부러워. 덕무하고 덕무 엄마가 그러니까 얘네들은 고등학교 때부터 만났어. 고등학교 때부터 만나가지고 지금 40살이 넘어갔고 이미 권태기도 다 지나갔어. 다 지나가고 더럽게 싸우고 그리고 지금 와서는 오히려 편해. 그리고 아들 덕모가 나보다 키도 더 커 이제 와서는.
덕무 딸내미인데 덕무 딸내미 키가 나랑 똑같아. 그리고 애가 키가 크니까 둘 다 유전자가 좋아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근데 그 둘 사이에서 이렇게 20년 동안 얽히는 내가 늘상 말하는 피터son 교수가 말하는 그런 두 개의 동아줄의 비율하잖아. 단단해지는 단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부럽지 않은 사람은 아마 없을 거란 말이야. 부럽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란 말이야. 근데 여러분이 시작하자마자 거기에 대해 가지고 야, 네네 검사 신자 검사하자는 건 여러분들은 그 동아줄을 스스로 잘라버리겠다는 말을 공언을 하는 거야. 네 줄만 자르기는 게 아니라 상대방마저도 똑같이 잘라버리는 거야. 상대방의 믿음마저도 똑같이 잘라버리는 행위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못 믿을 여자 같은 거 애초에 만나지를 마세요. 안 만나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답답해가지고 한편으로는 야 내가 너무 요새 거지 같은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애들이 이렇게 된 건가 그런 느낌도 들고. 근데 나 항상 얘기하는 게 이게 우리가 사실을 얘기하자고 얘기하잖아. 근데 너무 지나친 논리적인 비약으로 가는 거. 그리고 이거는 내가 늘상 말하는 남자라면 좀 냉철하게 상황을 봐야 되는데 너무 위배된 내용들이 요새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아이씨 복돌이 마지막에 잡아도 춤 시켜야 되는데 도망갔네. 여튼 뭐 오늘 이야기는요 여기까지고요. 그냥 연애를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보기엔 이것마저도 연애의 부재에서 오는 것 같아. 실제로 그리고 그 닌자 거북이라는 사람은 내가 물어봤거든. 그래서 사장님 연애 몇 번 해봤냐? 많이 못 해보신 것 같더라고. 얼머부리고 말하는데. 그래서 내가 늘상 얘기하지만 10명만 만나보라고. 10명만. 그래서 이게 한국 자녀들이 좀 악독하고 이기적인 게 있어서 그런데 그렇게 악마 같은 애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만나다 보면 좀 이기적인 것 뿐이야. 좀 이기적인 내놔 이런 것 뿐이고 우리 방에서도 여자를 그렇게 많이 만나고 업어치고 하고 다니는 사람들을 뭐 얘기 보면 여러분이 만난 사람 중에 그렇게 악독한 여자가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전부 다 하나같이 그래도 절반 이상은 애들이 다 착해요.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쪼록 일단 만나보시고 여러분들은 뭐 국제결혼 그렇게 원하시면 하시면 되잖아.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일단은 연애를 해보고 그 연애의 실체를 보고 그리고 사랑을 받아봐야지 여기에 대해서 온전하게 판단할 수 있는데 요새는 연애 자체가 너무 힘들니까. 그러니까 결국엔 이게 어떤 건지 모르잖아. 그러다 보면 항상 사람이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상상력이 무섭거든. 그 상상력들이 결국엔 지금 인터넷에 있는 기류들과 합쳐가지고 자기들만의 뭔가 깊은 다크니스를 만들어낸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가지고 여튼 뭐 오늘 이야기는요 여기까지고요. 여튼간에 뭐 이런 게 좀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안타까우니까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여튼간에 친자 확인 검사나 이런 얘기 하지 마. 여러분 밖에 나가서 알았지? 그런 얘기하면 끝이에요. 여러분 알았죠? 절대로 그런 얘기 밖으로도 꺼내지 말라고. 항상 말하잖아. 사람이 상처받아도 건강한 척 해야 돼.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말이 옛날에 자주 했던 말이 그거잖아. 나 진짜 나도 내 여자친구 4번째, 5번째, 6번째 전부 다 통수 맞은 다음에 나도 진짜 완전히 여기서 7번째 여자 진짜 중심 같은 애 만나면 난 진짜 영원히 망가지겠다 그 느낌이 든 거야. 그래서 근데 그때 내 가슴을 후벼팠던 그 말 한마디가 그거였어.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그러니까 누구나 다 상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큰 기회를 얻게 되고 그러다가 좋은 사람 만나게 되면 또 금방 치유되고 뭐 그러다가 또 이제 거지 같은 여자 만나면 또 망가지고 그런 것 같아. 근데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계속 만나다 보면 그렇게 악마 같은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사람 다 거기서 거기란 말이야. 그래서 여튼 오늘은 여기서 뭐 이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고 다음엔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야옹.